건축마감재 인테리어 전문지 월간 LWD입니다. 지난 6월 5일 기사회된 건축자재 시장에서 혁신이 필요하지만 잘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내 삶의 발전이 더딘 이유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내용 시작합니다. 제목 건축마감재 시장에서의 혁신이 가능할까? 출근 전 새벽 산행을 한 지 5개월 정도 됐다. 나만의 마음 수련 심기일전이라고 할까? 하지만 산이 너무 무서웠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무서움을 뒤로하고 산으로 발길을 옮겼다. 기분 좋으면서 두려움이 함께하는 감정, 이것을 짜릿함이라고 해야 할까? 하지만 겨울산 초입에 가면 어두워서 무서움이 밀려온다. 그래도 용기 내어 1km 정도까지 갔다 되돌아왔다. 더 가고 싶었지만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했다. 그러다 우연히 지인과 함께 산을 다녔고 겨울 새벽 5km까지 갈 수 있었다. 한번 가보니 5km까지는 꾸준히 갔지만 여전히 무섭다. 산에서 자주 보는 할머니도 30년 산을 다녔지만 처음에는 나처럼 무서웠단다. 유전자의 역할로. 그 할머니는 처음에는 어두운 새벽에 부러진 흰 나무를 흰 망토 쓴 할아버지로 보았고 찢어진 현수막을 도깨비로 오인했단다. 툭새와 떨어진 산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이를 떠나 무서운 존재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건축마감재 시장도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했다. 산에 가고 싶어도 단지 안 보인다는 이유로 스스로 두려워서 산에 무술랐다. 사업은 다르다. 미래의 사업이 안 보인다고 사업을 접을 수는 없다. 사업을 취미로 하면 모를까? PVC 창호가 생긴 지 50년이 지났지만 유통면에서 과거 비해 변화된 것이 거의 없다. 그렇다 보니 유통이 단순해졌고 분업화가 강화되었다. 창호 브랜드를 입맛에 맞게 선택, 다시 말해 창호 발주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제작과 시공을 맡길 곳은 널렸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유통 구조에서 엔드 유저를 만나는 플랫폼이 나타났다. 제작도 시공도 아닌 업체가 나타나 아파트 거주자를 만났고 직접 계약서를 받고 창호 공사를 진행했다. 과거 단지 행사를 통해 미비하게 엔드 유저를 만난 적도 있다. 극히 일부는 자발적으로 진행했지만 대부분은 대기업 창호 대리점들이 진행했다. 필자는 이를 새로운 플랫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창호 업체들이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심지어는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이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창호 대리점들은 엔드 유저를 만나는 것을 비차니즘으로 생각한다. 유통 구조가 확립된 형태에서는 창호 발주의 제작에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이다. 창호 대리점은 엔드 유저를 일일이 대응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옷을 예를 들면 옷도매는 대량으로 옷을 판매해서 매출을 올린다. 반면 매장에서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한다. 도매는 개당 수익률이 낮아 대량으로 판매해야 마진을 남기는 구조이고 매장은 고객 한 명 한 명의 판매 마진이 도매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이다. 옷도매가 창호 대리점이고 매장은 인테리어 업체가 되는 것이다. PVC 창호 시장이 대략 50년 되었는데 적어도 20년 동안에는 창호 대리점 중 엔더 유저를 만나기 위해 눈에 띄게 노력한 업체는 보지 못했다. 특판 대리점은 더욱 그렇고 시판 대리점도 마찬가지이다. 오랜 시간 업계에 종사하면서 생긴 도전을 두려워하는 뇌구조가 창업계의 발전 걸림돌이 아닐까. 엔드 유저를 만나는 캐스코와 정직 한도훈과 같은 업체들은 사업을 시작할 당시 타업계에서 창호업계로 넘어온 이들이다. 타업계 세일즈맨이었던 이들은 영업으로 아파트 리모델링을 수주했고 고객의 돈을 받아 창호 대리점과 시공자, 플랫폼 업체가 수익을 나눴다. 창호 한쪽 시장은 수주 영업을 기준으로 창호 대리점과 시공자가 재편되었다. 유통구조의 분업화가 가져온 결과이다. 창호 교체를 필요로 하는 직접 고객과 이들의 만남은 대리점 기준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또한 이러한 플랫폼에 접근해 있는 업체들도 반사이득을 얻었다. 대기업 관점에서는 매출 수준이 낮기 때문에 유심히 보지를 않는다. 중소기업인 창호 대리점들은 어떨까? 유통구조가 토착하고 있어서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 자청이 쓴 역행자의 책에서 선사시대의 호랑이 사냥이 곧 죽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먼저 호랑이를 잡지 않는 뇌구조가 유전적으로 이어져 내려왔기에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다양한 시도를 해야 새로운 것을 알 수 있는데 시도조차 안 하기 때문에 변화는 언감생심이다. 돈을 벌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도 죽지 않는데도 말이다. 필자는 이 부분은 심각하게 동조한다. 이 내용이 건축마감재 업계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타지에서 호랑이를 잡아본 사람들은 이 지역에 넘어와도 호랑이를 잡으러 다닌다. 그러면서 농사짓는 법이 후대로 이어지듯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모방을 통한 발전을 거듭해왔다. 창호시장의 새로운 플랫폼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뒤집어서 보면 분명히 얻을 것이 있다. 하지만 별거 아니야 라고 치부하는 순간 그 아이디어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영영 나오지 않게 된다. 에디슨이 달걀을 품었고 이게 아니구나 라고 실패한 사례들을 통해 전기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반면교사가 우리 업계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실패하고 죽는 게 아니라면 얻는 게 분명히 있다. 누군가는 새로운 시도를 할 것이고 도전에 성공한 사람들이 시장을 선도할 것이다. 왜? 인류는 그렇게 발전해 왔으니까. 라이트 형제의 행글라이더에서 달나라까지 100년이란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인류 역사 30만 년 중에 말이다.
앞서 언급한 한 할머니의 흰 부러진 나무와 나붓기는 현수막의 실체를 모르고 무서워하는 것이나 건축 마감재 시장에서 성공으로 가는 걸 알지만 확신이 없으니 못 가는 것이나 매한 가지가 아닐까 싶다. 고 정주영 회장의 이봐 해보기나 해봤어? 라는 말처럼 시도해보지 않고서는 결코 성공을 이룰 수 없다. 건축 마감재 시장에서의 혁신은 단지 보이지 않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이는 개인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업계 전체가 함께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월간 LWD 건축마감재 시장 혁신에 관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